네, 오늘도 SML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류종은 기자와 함께 지금 점점 채택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 LFP 배터리 이야기, 중국 배터리겠죠? 네, 인산철 배터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류종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류종훈입니다. 네, 우리 기자님 날이 갈수록 점점 머리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TS 샴푸를 집에서 쓰고 있어서 아하, TS 네. 샴푸를 쓰시다 보니까 네. 아 그렇군요. 역시 효과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류종은 기자님. 네. 오늘 이제 LFP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오늘은 이제 LFP 기술보다는 네. 산업적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네. 현재 이제 LFP 배터리라고 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만큼 차지를 하고 있는지 또 확대가 되고 있는지랑 LFP 배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는 되게 위기거든요. 위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이랑 한번 또 분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LFP가 이제 뭐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 좀 저가형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만든 NCM보다는 조금 뭐 저 에너지 밀도 떨어지고 네. 하지만 뭐 좀 저렴하게 만들고 가는 거리 짧고 뭐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FP에 대한 이미지 혹은 뭐 지식 정도거든요. 네네.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 자, 그게 대부분이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고 한다면은 이제 확실히 단가가 싸고요. 네. 리튬 인산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망간이라든지 코발트가 안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철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의 산화 반응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싸고요. 단가가 저렴하다가 보니까 이제 업체들도 조금 싸게 들여올 수가 있잖아요. 네. 배터리 구입 가격이 전기차의 거의 45%에서 50%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가 엄청 높은 부품을 싸게 들여올 수 있으니까 LFP에 대한 수요는 예전부터 높았어요. 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무게가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온에서 쉽게 말하면 한겨울 혹한기 이럴 때는 그 성능이 60%에서 뭐 70%, 뭐 안 좋게 만든 경우에는 뭐 40% 이하로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전기차 입장에서는 주행 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완전히 짧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LFP 배터리를 좀 많이 활용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력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관련된 특허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기술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뭐 에너지 밀도도 많이 올라왔고 뭐 저온 성능도 높아졌다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국내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테슬라 모델 3 이제 스탠다드 모델에는 LFP 배터리가 달려서 들어왔거든요. 모델 Y도 뭐 한다면서요? 모델 Y는 이제 곧 출시하는 모델. 8월달 이번 달에 이제 출시하는 모델에 이제 처음으로 장착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 네. 먼저 이제 같은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3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한번 겨울을 났잖아요. 그 차들은 겨울을 나고 보니까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 정도 주행 거리가 떨어진다. 그런 지금 평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거리도 좀 짧은데 거기다가 60%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300 정도 원래 이제 가야 되는 친구들이 한 180 뭐 이렇게밖에 안 간다. 작년에 들어왔던 모델 3 같은 경우 정확하게 403km가 400km예요? 네, 인증을 받았고 한 250 정도 지금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LFP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뭐 불리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워낙 쌉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싸고? 거의 단가가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만들 때 네. 단가가 이제 2천만 원이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NCM으로 만든다면은. 근데 이제 천 초반의 가격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럼 4천짜리를 3천에도 팔 수 있네요. 그렇게는 안 팔겠죠. 근데 안 팔겠지. 네. 네,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으니까 LFP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올 상반기 집계를 해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표 하나 준비한 거 네. 보시면은 이게 어제 이제 SNE 리서치에서 발표됐던 2023년 상반기 글로벌 EV 배터리 판매 순위거든요. 보시면은 1위가 이게 중국 시장 포함입니다. 1위가 CATL, 2위가 BYD.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워낙 많이 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최근에 CATL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벤츠에도 들어가고 이제 국내 기업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걸 의미가 없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보시면은 올 상반기 때 점유율이 36.8%를 차지를 했고요. BYD가 15.7%를 차지했습니다. 성장률도 보시면은 CATL 전년 동기 대비 56.2% 성장을 했고 BYD 같은 경우에는 102.4% 성장을 했습니다. 두 업체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BYD 자리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상반기 때 BYD가 이제 글로벌 판매도 늘고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성장률이 100% 2배 이상 늘은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업체만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52.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도 5.5%포인트 정도 늘었고요.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못한 건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은 성장률이 50.3%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 네네. 이게 뭐 시장 전체 성장률이 50.1%니까 저게 뭐 얼마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비싸요. 단가가 비싼 배터리이기 때문에 고급차에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이제 뭐 현대라든지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대중차에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워낙 좋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 비싸고 좋은 배터리가 저만큼 시장 성장률만큼 컸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도 똑같이 14.5%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SK온과 SDI,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뭐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점유율이 이제 SK온이 6.8에서 5.2%로 좀 줄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4.8에서 4.1%로 소폭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CALB는 어디 저희 중국이에요? CALB도 중국이고 EV도 중국이고 고션도 중국이고 소노다도 다 중국 배터리입니다. 지금 10위권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3개, 이제 파나소닉이 일본 기업이니까 일본이 하나, 나머지 6개가 중국입니다. 중국 다 합치면은 60% 정도. 야.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제 저건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 시장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왜곡이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을 제외한 건 아직까지는 상반기 기준은 발표가 안 됐고요. 5월 달까지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빼고 네, 중국 빼고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제외한 건데 5월까지고요. 1위가 아직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27.4%였고요. 작년보다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근데 2등이 CATL이고 27.3%입니다. 0.1%밖에 점유율 차이가 안 나고요. 실제로 이제 공급량을 봤을 때는 30.5기가와트시, 30.5기가와트시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 근데 CATL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데 아마 상반기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저 둘의 순위가 바뀌었을 거라는 지금 분석이 많고요. 성장률에서는 뭐 더블 스코어네. 네.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다들 이제 저게 테슬라 공급향이고요. 테슬라 공급향인데 조금 줄었어요. 잘 보시면 점유율이 전년도 18.7에서 17% 줄었거든요. 그만큼 CATL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SK온과 SDI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점유율은 조금씩 빠졌습니다. 나머지도 보시면 BYD 밑에 있는 6위부터 다 중국 기업입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네. 네, 중국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근데 다른 기업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거나 경계를 할 게 없는 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가 있어야지만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자국 기업에만 들어가고 있고 글로벌리 들어가는 양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글로벌리 들어가는 거는 저기 봤을 때도 CATL과 BYD만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 기업에 공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LFP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무섭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LFP가 전체 수명이 더 길어요? 지금 뭐 채팅창에 그런 길이 있길래 LFP가 수명이 길다는 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화재 위험성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화재 위험성은 좀 낮고. 네. 국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NCM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히 하이니켈을 많이 쓰잖아요. 네. 니켈을 많이 쓰게 되다 보면은 폭발량이 커지고 그만큼 에너지 이제 파워가 커지는 거죠. 네네네. 근데 대신에 화재 위험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코발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잡기는 하는데
이게 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을 계속 지금 보완하는 게 있고 확실히 열에 좀 취약한 것도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질문도 LF 있습니다. 네. 그 LFP는 충전을 할 때 100% 권장을 하는데 네. NCM은 80%까지만 권장한다. 그것도 이제 잘못된 인식인데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조사에서 자동차 제조사에서 지금 화재 위험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서 약간 왜곡된 인식이 퍼진 거긴 하거든요. 똑같이 100% 충전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 코나 EV라든지 네. 볼트 EV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100% 했을 때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 100% 충전을 해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 네. 그때 이제 어느 그 셀에 문제가 있었던 거긴 한데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음. 현대차와 GM이 했던 조치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80% 충전 제한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잘못된 인식이 NCM 배터리는 100% 충전을 안 하면은 된다. 화재가 난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제 아닌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LFP는 100% 충전 해도 되고, 괜찮다. 예. 그다음에 NCM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면 그래서 한 80%만 하라고 한다면 네. 하게 한다면 사실상 거리 차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리 차이가 많이 줄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권장 사항이고 그 실제 지금 나오는 차들은 다 똑같이 10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잠깐 막아놨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건 이제 약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LFP에 대한 그런 한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CATL이 좀 많이 좀 불식을 시키고 우리가 뭐 기술이 괜찮아졌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M3P라고 하는 이제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LFP 말고 LFP 배터리의 이제 새로운 모델명. 이제 어. 모델명이 M3P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모델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CATL 쪽에서는 그 NCM 배터리 성능의 한 98%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네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긴 한데 확실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때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 이제 인도량을 봤을 때도 이제 이런 중국 배터리를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방금 나온 자료인데요. 이거는 아침에 방금 나온 자료인데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357만 1000대예요. 올 상반기 때만.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42.7% 성장을 했고 글로벌 시장의 5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중국을 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좀 이제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중국 차만 파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제 글로벌 차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전기차 판매를 봤을 때도 중국 시장, 중국 브랜드들이 잘 하고 있기는 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좀 무서운데 이거는 이제 전기차와 PHEV를 모두 포함한 판매 대수를 봤을 때는 BYD가 1등입니다. 128만 7천 대고 테슬라가 88만 9천 대로 2등인데 전기차만 PHEV를 빼고 순수 전기차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1등이에요. 올 상반기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88만 9,015대로 이제 1등이고 순수 전기차는 그렇습니다. 네. BYD는 63만 1,052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계속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을 할 때마다 BYD가 이제 PHEV를 포함한 거랑 안 한 거랑 이렇게 구분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PHEV를 포함을 하면은 128만 7천 대, PHEV를 뺀 순수 전기차는 63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테슬라가 1등이 맞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1등인데도 좀 약간 우리가 K 배터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네. LFP 배터리 탑재율을 점점 높이고 있어요. 어디가 그렇게 높여요? 테슬라가 제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중국 시장에서만 올 상반기 때 20만 대 이상 판매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다 LFP 배터리를 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도 이제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들을 판매를 시작을 했고 국내는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모델 Y, RWD 모델에도 LFP 배터리가 들어간 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LFP를 늘리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격이 싸니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뭐 그렇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수시로 지금 할인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올 상반기 때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가량이 지금 할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정책이라는 되게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유동성 있게 뭐 현금을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네네네. 가격적인 부분에서 룸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한 12%의 영업이익률, 2분기 때는 9.6% 영업이익률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보통 15% 내외가 나왔었는데 네네. 그만큼 줄다 보니까 테슬라도 걸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LFP 탑재율을 높이고 있고 네.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국을 가서 CATL 방문하고 하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제 M3P라고 하는 그 배터리, 그러니까 신형 LFP 배터리에 대한 탑재를 지금 정말 좀 논의를 좀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신형 LFP도 가격은 기존 LFP처럼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거는 아직 단가가 안 나와봐서 모르겠는데 단가가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NCM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저렴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LFP가 늘어나니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만들어. 우리도 만들죠. 네. 우리도 만드는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말고 아직은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용 지금 LFP 배터리를 최근에 출시를 했고 네. SK용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용보다는 아직은 ESS용으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학자들이 되게 잘 보고 있다고 하는 게 LF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 위험이 낮고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온에서 그런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한정된 딱 공간에서 쉽게 말하면 뭐 평균 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지하실, 창고 이런 곳에서 있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LFP가 이제 오히려 ESS에 좀 더 맞다라는 게 초반에 이제 연구였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지금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은 그쪽을 좀 타겟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NCM이잖아요. NCM은 국내가 거의 이제 글로벌 탑이 맞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NCM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을 이런 배합을 조절하면서 이제 가격을 또 낮출 수가 있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하이니켈에 많이 좀 이렇게 말하면은 주행거리라든지 뭐 파워라든지 속도 이런 것 때문에 하이니켈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드니켈, 로우 니켈까지 지금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지금 거의 연구 개발을 많이 해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는 뭐 도심형 차량이라든지 좀 저가형 차량 그런 뭐 2만 불대 차량 이런 데는 로우 니켈을 지금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는 뭐 현대기아라든지 뭐 폭스바겐 이런 대중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미드 니켈 쪽으로 조금씩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뭐 그런 고급 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니켈? 하이니켈 쪽으로 가는 지금 전략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 기업들이 아니에요. 기술력은 아직까지 중국보다는 잘하는 게 네네.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 이번에 상반기 실적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러면 과연 정말 국내 기업들이 상반기에 저렇게 판매량이 준 것만큼 실적도 안 좋았냐 봤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경영실적 표인데요.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8조 7,735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4,606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조금 줄기는 1분기 대비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S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5조 8,400억 정도의 매출과 4,500억 원의 지금 이익을 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 실적을 좀 약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LG엔솔과 SK온은 미국의 AMPC라고 해서 이제 특수 그런 신산업, 혁신기술 산업을 이제 주치를 하면 공장을 지으면은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AMPC 같은 경우에 이제 양쪽 다 1,000억 원 정도 지금 다 반영이 된 건데 SDI는 아직까지 공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설 투자라든지 R&D 투자가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네요. 적자를 좀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에 적자를 면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는 못했긴 하지만 매출 성장을 조금 아직은 볼 필요가 있어요. 매출 성장이 계속 쭉 가네요. 그래프가 괜찮죠. 네. 지금 각도도 괜찮고 계속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온은 또 앞으로 지금 공장도 미국에 많이 짓고 있거든요. 공장 현황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긴 한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SK온이 지금 제일 후발주자인데 삼성 SDI보다도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있어요. 6개를 짓고 있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개를 지으면서 총 305GWh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대 후반, 2030년 전에 다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2025년이 지금 제일 늦고 뭐 그렇긴 한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게 다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 이상을 다 우리나라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네, 하나는 LFP가 워낙 지금 강하게 지금 막 퍼지다 보니까 어쩌면은 전기차 쪽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있기는 합니다. 혹시 LFP가 원래 그러니까 LFP면 이제 리튬은 뭐 원래 다 쓰이니까 리튬이라고 치고 네. 인산하고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철 인산인가요? 네, 인산철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은 원래도 좀 싼 재료들인 거죠? 네, 철은 뭐 워낙 지금 많이 철은 있는 거고. 있는 인산은 인산이네? 인산철이라는 게 아마 철의 한 종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산철. 네. 인산하고 인산철이 아니고 이제 네. 인산철. 네.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가격이 뭐 중국이 특별히 낮추려고 해서 낮춘 게 아니고 원래 싼 거죠. 네, 원재료가 소재가 싸다 보니까 싼 거고요. 음. 이제 망간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도 적고 근데 뽑는 것도 이제 뭐 사람들이 직접 막 캐기도 하고 예전에 콩고 같은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어렵죠.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산업의 역사들을 보면 꼭 반드시 좋은 고퀄리티의 무엇인가가 시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네. 가끔은 이런 가격적인 요인들이 이제 그렇죠.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기술이 다가 아니라는 게 예전에 LCD 시장에서도 저희가 조금 한번 겪었었잖아요. 국내 이제 LCD가 세계 최고 기술력 갖고 있었지만, 네, 좀 중국의 LCD를 워낙 원가 저가로 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이랑 또 이건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제 자동차랑 IT 기기가 많이 다르다는 게 자동차는 안전이 항상 연결되기 때문에 그 무조건 싸다고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과거의 IT의 그런 중국의 성장세랑 이제 앞으로 시장 장악력을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네. 그 CG트로닉스라고 있습니다. 아, CG트로닉스요. 네, 네. 어제 네. 상장한 회사죠. 예. 제가 처음 공모에 들어갔던 네. 그 두 주 받았다고 네, 하셨던 거. 받은 예.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도 빠지길래 팔았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지금 막 올라가기 시작. 지금 플러스 전환했어. 또 정방꿀인 건가요, 그러면?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죠? 와, 정방꿀 깨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지금 네, 제가 이번에 이 취재를 하다가 네. 이제 배터리도 배터리인데 그러면은 어쨌든 국산 전기차는 어떤가를 좀 살펴봤거든요. 국산 전기차.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다 NCM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가 조만간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국내에 내놓습니다. 어떤 모델이에요? 레이 있잖아요, 레이. 레이. 레이 조그만한 이제 그 소형이 아니죠, 경영 차량인데 경차인데 경차. 경차 이제 배터리를 이번에 바꿔요. 기존에 예전에 10년 전에 출시했던 레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km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CATL에 이제 LFP 배터리를 장착한 레이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저껜가 이제 그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거든요. 200km 넘게 가고 이제 아마 가격은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레이 전기차. 네. 특히나 이제 경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이제 또 세금 혜택 그렇죠, 받는 그렇죠. 것도 많기 때문에 네.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쌍용이 아니죠. 이제 KG 모빌리티가 네. 올 이제 좀 있으면 내놓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출시하는 토레스 전기차. EVX라고 하는 전기차. 중형 SUV 전기차인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BYD의 LFP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들어옵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 토레스 전기차는 사실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토레스. 네. 이번에 가격 발표 난 걸 보니까 서울에서도 깡통 모델을 살 경우에는 4천만 원 밑으로 살 수가 있어요. 보조금을 다 받게 되면. 전기차인데. 네. 그러니까 엄청 이제 싸죠. 옵션 없이 이제 사면. 그렇죠. 기본 모델을 살 경우에는. 근데 뭐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택시로 많이 살 수도 있고. 네네네. 또 그냥 일반 고객들도 나는 뭐 차량에 그렇게 옵션이 필요가 없다. 요즘 또 기본 옵션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델을 찾는 분들은 또 글로 몰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뭐 무역 수지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LFP 배터리도 현대차가 적용한다는 거 다 중국산에 사와서 붙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같이 공동 개발을 했었고 앞으로 차세대에 나오는 모델에도 지금 LFP 배터리가 또 장착이 될 거예요, 점점.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차도 어쩔 수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단가를 낮추는데 NCM의 한계가 있고 뭐 국내 3사만 써서는 지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기는 한데 조금 안타깝긴 하죠, 사실. LFP는 기술력이 혹시 우리가 중국보다 딸립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그냥 만들면 언제든지 따라잡는 건 뭐 시간 문제예요. 이게 뭐 같은 급에서 비교가 어려운 게 음. 이제 국내에서 만든 LFP 배터리가 아직까지 전기차에 달려서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는 좀 비교가 어렵고요. 근데 NCM이 훨씬 만들기가 어렵고 배합이 어렵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중국보다 못할 이유는 없다.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 항상 저희가 이제 각 잡고 하면 다 잘하잖아요. 예전에도 TV도 그렇고 자동차도 네네네. 그렇고 이렇게 상반기 때 저희 현대차 잠깐 또 준비를 한 거 잠깐 보시면은 네. 글로벌 탑3 유지했습니다. 현대차가 1등이 토요타였고요. 토요타가 이제 올 상반기 때 541만 9천 대를 판매를 해서 글로벌 1등을 했고 이제 폭스바겐이 437만 대를 판매를 해서 2등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65만 7천 대를 판매를 해서 3등을 했거든요. 이제 4등이 지금 스텔란티스가 될지 아직 발표를 안 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현대차만큼 못 팔았어요. 확실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작년 말 기준으로도 이제 3등이었고 야. 이제는 아마 탑3가 아마 굳어지지 않을까. 대단하다. 네. 지금 이제 탑5 올라온 지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상 마음 먹고 올라가면 치고 올라가듯이 이제는 토요타, 폭스바겐과 이제 어깨를 견주는 그런 대기업이 된 건 맞아요. 네네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전기차 판매가 조금씩 부진하고 얼마 전에 이제 보도에서는 7월 달에 미국에서 국산 전기차들이 판매가 굉장히 잘 됐다. 뭐 코나였나요? 아이오닉 5였나 뭐 2배 늘었다. 뭐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래서 IRA 보조금이 우리 못 받는데 과연 어떻게 받았지라고 찾아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점점 이제 결국에는 할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게 맞고요. 이 수익성이 아마도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전략을 그때 바꿨거든요. 우리가 IRA 보조금 못 받으면은 테슬라나 포드나 이런 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플릿 판매로 많이 돌아서겠다라고 했어요. 플릿? 플릿이 법인 판매 비중을 높이겠다. 플릿.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법인 판매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법인 판매를 하게 되면은 법인 차량은 IRA 보조금 7,500달러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가 2,500달러의 그런 이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 할인이었습니다. 네네. 디스카운트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10,000달러에 지금 할인을 받고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4만 중반대 이제 차량인데 5만 달러 좀 안 되는 차량인데 4만 달러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차량이 됐죠. 그러니까 뭐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면 좋잖아요. 살 수밖에 없고. 이건 제가 네. 현대차 얘기를 했어요. 네. 조금 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로 이익 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많이 깔아라. 라고 제가 이제 좀 먼지를 줬고 네. 아마 현대차가 그거는 아마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그럼 좀 알아들어야 될 텐데. 국내 거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잠깐 네.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7월 달에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예. 아니 그 상반기까지는 성장세를 유지를 했는데 7월 판매량이 이제 아이오닉 5가 56.5%가 줄었고 56%가 줄었어요? 네. 작년도에 이제 작년 7월에 3,100대를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올 7월 달에는 1,350대밖에 못 팔았어요. 사람들이 산다는데 차가 안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기아 EV6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에 3,049대를 팔았는데 올 7월에는 1,498대밖에 못 팔았고요. 그래서 54%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의 총 이제 전기차 전체 판매량이 1,62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8%가 줄었어요. 하하. 이게 이제 상반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상반기라고 해봤자 사실은 전기차 판매는 보조금이 딱 개시되고부터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 판매량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잘 팔리다가 7월에 확 줄었어요. 그래요? 7월에 확 준 이유가 뭘까요? 7월에 갑자기 준 이유? 네, 7월에 보조금? 매기가 나타났죠. 네? 우리 국내 전기차 시장에 매기가 나타났어요. Y 모델 Y. 모델 Y가 그때 이제 아, 나왔잖아요. 나오겠다고 맞아요. 발표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5,699만 원으로 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안 받을래요 하고 취소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모델 Y 들어오면 나 그거 살래요? 네, 전기차 구매자들은 대부분 한 차량만 계약을 하질 않거든요. 이것저것 뭐 5개, 6개씩 어떤 한 차종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옵션으로 해가지고 몇 대를 걸어놔요. 먼저 받는 걸 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따먹기 정책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 모델 Y가 지금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눈에서는. 그래서 이게 막 여기도 안 팔리고 현대기아 지금 전기차가 직격탄을 맞았고 좀 있으면 출시하는 산타페도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그러면은 지난번에 모델 Y 전기차 100% 보조금 못 받는다 네. 방송을 하고 저도 뭐 굉장히 문의도 엄청 많이 받았고 근거가 뭐냐 그런 공격도 받았고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제가 처음 계산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이제 구성 자체가 이렇게 만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은데 만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500만 원, 14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해서 이제 국고 보조금이 680만 원이 나오고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시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180만 원이 나와서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살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860만 원이에요. 860만 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모델 Y RWD 같은 경우에는 원래 5,699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4,839만 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델 Y를 이제 4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뭐 5천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일단은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이라고 하는 140만 원은 테슬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만 원 일단 못 받아요.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10개 브랜드밖에 못 받거든요,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네. 2009년도 당시 판매 기준으로 지금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마 지금 정책 변화가 2019년? 2009년. 2009년? 네. 이게 친환경차 보급 목표 이행에 대한 이제 그런 이행을 하라는 쿼터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 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준에 대한 문제가 말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게 인센티브가 아니라 쿼터였고 규제였어요. 그럼 딱 정해진 거네, 그냥.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정해진 양을 보급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그 보급된 이상만큼의 인센티브를 줄게라는 게 원래는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그런 쿼터가 아니 그 규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과급 같은 인센티브가 됐고 근데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140 못 받아요. 140 못 받고 네. 이제 충전 인프라 보조금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워낙 잘하잖아요. 아니, 근데 슈퍼차저를 저- 많이 깔아놨으니까. 만 원 단위로 그냥 딱 끊으면 되는데 0.0만 원을 해갖고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제가 1,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죄송합니다. 네. 뒤에 뭐 별로 있지도 않구만 뭐. 다음부터는 네 소수점은 빼겠습니다. 네, 이건 저 단위를 하나씩 빼시면 됩니다. 저 점이 네. 잘 안 보여갖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혁신 기술 보조금은 이게 이제 V2L 기능이라고 하는 차량에 있는 전력을 외부로 뺏어 쓸 수 있는 네. 뭐 그 기능에 대한 이제 기술 혁신 보조금인데 테슬라도 그게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160만 원을 못 받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국고보조금은 일단 520만 원까지 받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이제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빠지는 비율만큼 똑같이 빠지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680만 원에서 70%가 빠지면은 180만 원에서 또 70% 빠진 만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0%를 받으면은 100% 받을 수 있고.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이 따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만약에 정말 이게 인증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뭐 조금 정말 최대한 안 좋게 받을 경우에는 48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정말 잘 받아서 인증도 잘 받고 뭐 그런 이제 평가도 잘 돼가지고 최대한 받으면은 657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구입 가격이 5,041만 4천 원 또는 5,218만 4천 원이 될 거예요. 이제 중간치는 이제 어느 정도 맞출 만큼 맞추고 이제 못 맞추는 건 못 맞추고 해서 한 건데 제 생각에는 한 530에서 550만 원 정도 받으면 잘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기준으로는 네. 아무리 많이 받아도 650만 원 정도 받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초반 5천 한 40만 원쯤에 아마 살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못 받으면 5천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이 아마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네. 4천만 원대 후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서울 기준. 네, 5천만 원 밑으로는 절대 못 살 겁니다. 서울에서는. 네. 물론 이제 일반 지방 내려가면 또 아, 그쵸. 가능한 데도 있겠습니다. 거제도나 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네. 거창 이런 데 그런 데는 가시면은 되겠지만. 네, 보조금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가격 자체를 정말 보수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5,200만 원대에 모델 Y를 산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 있잖아요. 비슷한 급의 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금 5천만 원 중반이 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새로 나오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네네네. 지금 6천만 원대로 잡았다가 지금 상품기획팀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과 상품기획, 마케팅이 서로 지금 좀 싸우고 있구나. 네,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GV60 같은 건 얼마예요? GV60이 이거보다 비싸요. GV60 차량 자체가 고급 라인이잖아요. 제네시스 라인이기 때문에 고급 라인이고 6천만 원이 넘어요, 차량이. 그러면 저거랑 비슷한 정도면 아이오닉 한 5나 6 정도? 네, 아이오닉 5, EV6. EV6? 네. 근데 차량이 모델 Y가 조금 더 커요. 10cm 정도 더 크고 모델 Y가 조금 더 크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크기가 투싼보다는 조금 크고 산타페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 사이급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투싼만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오닉 5랑 EV 그 모델 Y를 동급으로 두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기는 한데 미국 시장에서는 동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보통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계급장 떼고 싸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이오닉 5, EV6, 모델 Y 또 이제 뭐 폭스바겐의 ID4 그리고 포드의 머스탱 마하 2 이런 차량들이 다 같은 급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모델 Y가 지금 가격 경쟁력이 높은 건 맞습니다. 모델 Y를 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무슨 BYD나 아니면 뭐 그 중국 자동차 뭐 네. 이런 데가 들어와서 저 가격에 팔면 안 팔릴 것 같은데 네. 테슬라 모델 Y인데 중국 배터리 달았다 이러면 꽤 팔릴 것 같거든요. 팔리겠죠. 중국차라는 느낌을 별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사람들은 메이커를 보지 안에 있는 부품을 보진 않는단 말이죠. 지금 볼보, 뭐 벤츠 이런 회사의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이 최대 주주예요. 볼보는 알고 있는데 벤츠도 그래요? 벤츠도 그렇습니다. 네. 상하이 자동차 이제 지리 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자본의 회사예요 이제는. 하지만 우리는 벤츠는 독일 명차, 볼보는 스웨덴 명차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다르게 인식을 할 거고 BYD 같은 경우에 조금 국내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금 좀 잘 봐야 되는 게 많이들 무시했거든요. 사실은 뭐 거기가 뭘 하겠어라고 했는데 유럽 진출을 시작을 했고 저번 달에 스웨덴에서 판매 1등을 했어요. BYD가. 그래요? 네. 조금 이게
약간 이제는 그냥 무시만 할 게 아니라 약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네네네.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싸게 내놓거든요. 가격이 무시 못하죠. 예.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5,000달러 이하의 전기차, 3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이미 팔고 있어요. 다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그런 좀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경계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LFP 배터리에 좀 거친 표현을 하면 침공이 지금 네. 굉장히 좀 강력한 상황이 됐고 네. 배터리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저 테슬라 차 안으로 들어오고 등등 여러 방법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뭐 전 세계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들도 경쟁력 절대 잃지 말고 더 연구개발 많이 하셔서 LFP 시장에서도 또 NCM 시장에서도 또 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할 겁니다. 믿습니다. 네. 자, 류종윤 기자님 더운데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